자, 이렇게 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부터 배울 거는 뭐냐면 무슨 단어의 뜻을 배울 거냐면,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x 이퀄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x 이퀄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미분 계수 계산은 극한값 계산입니다.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리미트가 붙어 있었잖아요. 따라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하나씩 다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이 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극한값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애초부터 우리 극한에서 왼쪽에서 극한을 계산하나 오른쪽에서 극한을 계산하나 극한값이 똑같습니다라는 뜻이었잖아. 즉 극한값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다는 뜻이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거를 미분에서는 특별하게 좌극한값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좌미분 계수라고 표현하고요. 우극한값을 우미분 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미분에서의 극한값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건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미분에서는 특별하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분값 계산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의 x-f의 a 이거잖아요. 이게 극한값 계산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존재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지.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이거 우극한. 오케이? 이 값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얘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x-f의 a하고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다. 그때 이 값이 존재한다. 그거를 미분 가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뭐 하나의 개념이 나오니까 말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만들어내는 건데, 본질은 제일 중요한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미분 계수의 계산 방법이 뭐냐? 극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극한 계산이다 보니 왼쪽 값, 오른쪽 값이 같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 표현 말고 한 가지 더 있었죠. 표현 방법이. 얘는 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쵸?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이것도 미분계수의 표현이었어요. 얘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 오른쪽에서 계산했을 때 h가 0 플러스로 갑니다. 0 플러스. 이때에 이 값하고 이거 너무 쓰이는 거를 갖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글자가 많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틀은 내가 이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뭐만 주목하시면 돼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 원래 있던 틀에서 얘도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냐?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같이 볼게요. 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식은 x가 이쪽에서 다가온다 이거야. x라는 값이 점점 다가온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x가 어디서 다가오고 있어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이쪽에서 x가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다가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때 이거를 잘게 쪼갰을 때 그럼 여기 두 점이 만들어질 거고 점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쪽에서 잘게 쪼갰을 때 그때 두 점을 이어서 그때 만든 직선의 기울기하고 둘이 서로 같다면 같은 값을 나타낸다면 이 점에서의 미분값이 존재하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를 둘의 차이로 봤을 때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가 양수면 그때 H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음수면 H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게 그 밑에 있는 식. 둘의 차이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됐어요?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이 1.0000001이라고 쳐보세요. 가령 그럼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플러스 0.0000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왼쪽에 있다고 치면 0.99999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얘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0000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h, 이건 플러스 h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단어 뜻을 한번 살펴봤고 그 뜻은 왼쪽에서 미분 쳤을 때랑 미분 계산했을 때랑 오른쪽에서 미분 계산했을 때랑 그 값이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미분이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 단원의 테마이기도 한데 그러면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면 무조건 x = a에서 연속도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연속함수의 성질도 배웠고 x = a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연속성을 조사하라 뭐 이런 거 우리 풀은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뭐였었어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은 경우가 그 점에서의 연속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요거는 이거였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값하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 값하고 f의 a하고 같더라. 더 줄이면 그냥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다. 왜냐면 자극한 음산이 같다는 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있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더라. 더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연속이라고 불렀어요. 끊어지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끊어졌던 패턴들 다시 볼까요? 함수값이 비어서 끊어진 경우. 함수값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달라서 끊어진 경우.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됐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따로 놀아봐. 얘도 끊어진 거 불연속, 얘도 불연속, 얘도 불연속. 이 불연속만 아니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다. 그런데 방금 배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지만
확인이 되면 미분 가능하면 얘는 연속은 무조건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배울 거라고. 이해됐어요? 왜 이런지. 오케이? 왜 이런지 배우고 그러면 내가 미분만 계산을 좀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미분 값이 존재하는지를 얘를 판단하는 게 빠른 방법이 있다면 연속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예전보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얘는 여러분들 그 집합과목 명제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럼 이거 역은 Q이면 P이다 반드시 참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쵸? 대우가 반드시 똑같은 거였지. 그치? 따라서 이거의 역은 아쉽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지는 않더라. 해보면 이해됐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더라. 이 명제. 자,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책을 같이 볼까요?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죠?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리미트 x가 우리 책 어디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68페이지 거기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설명 가운데쯤에 그림 밑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값이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가 있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떤 값이 있고 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연속은 뭐예요? 내가 뭐를 조사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값하고 과연 f의 a 값하고 같을 거냐 말 거냐를 조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좀 전에 했잖아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연속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같을지 말지를 조사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 볼까? 이항해 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값이 있는 거죠. 상수로 2냐 3이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극한에 얘가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적용 안 받잖아. x값이 얼마나 거든 얘는 그냥 값이 정해져 있는 애야. 2든 3이든. 그치? 그러니까 이 극한을 여기에만 적용해도 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애초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를 통으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묶어도 가로를 안 쳐도 되고 쳐도 되고 애초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게 0인지만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식에서 다시 확인해. 얘가 이거라며. 얘가 있다며. 그치? 있는데 얘랑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분모만 사라지면 되는 애잖아. 그치? 여기서 분모만 제거하면 얘란 말이야.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x-a 이걸 해줘요. 그럼 얘를 없앨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얘는 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얘가 0일지 과연 0일지 말지가 궁금한 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내가 아는 식에서.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리미트가 각각 적용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x-a의 f의 x-f의 a가 될 거고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x-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식이. 그런데 이 식은 뭐랑 똑같냐면
f 프라임 a랑 똑같고 이 식은 계산하면 그냥 일반 다항식이잖아. 일반 다항식에서 x가 a로 가면 여기다 a 집어넣는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a가 돼서 이 값이 0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언제나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였어요? 아까 얘였잖아.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둘이 같다는 얘기지. 그쵸? 둘이 같으니까 무조건 연속이죠. 미분값이 존재한다. 미분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면 이런 식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것은 곧 얘가 0이라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것은 곧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타고 올라가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갑자기 또 멍해졌구나. 아 어렵게 설명했는데 다시 이게 연속을 따지는 거잖아. 얘가 이게 존재한 상태에서 오케이 이게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가정 이게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됐지. 그때 왜 연속인지 아닌지 항상 연속일까 아닐까를 궁금해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을지를 궁금해했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를 이해해서 과연 그러면 이 값이 0이 될지 말지가 궁금한 거지. 이게 0이 된다면 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 고민했더니 미분 가능하다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얘를 분모를 만들어주고 분자로 다시 곱하고. 이 식이 곧 이 식이야. 됐어요? 얘나 얘랑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분모 하나 만들어주고 분자 다시 만들어줘서 약분되면 얘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났더니 이 값은 미분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렴하잖아. 그치? 얘 수렴하잖아. 지금 미분이 되기 때문에 수렴이니까 각각 극한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각각 수렴값으로 대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얘의 수렴값은 f'(a) 미분값, 얘의 수렴값은 0. 그러면 얘 전체 수렴값은 얼마가 됐든 알파 곱하기 0 해서 0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수렴이어서 가능한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렇게 갈릴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얘 수렴한단 말이야. 이 스타일이. 얘도 수렴해. 다항함수니까. 얘도 수렴이니까 각각의 극한값으로 전체의 수렴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다시 천천히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없는 분모를 만들어주고 다시 곱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극한값 계산이지. 이 값이 얼마일지 궁금한 거잖아요. 나는 이게 과연 0이 될지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스타일이 곧 미분값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존재한다고 돼 있잖아.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얘 수렴이야. 얘 수렴돼. 이해됐어? 얘 다항식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얘와 얘가 둘 다 수렴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면 리미트를 각각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수렴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기억나세요? 얘 수렴값 얼마? 알파. 얘 수렴값 얼마? 0. 그럼 알파 곱하기 0은 0. 그럼 이 값이 0. 그럼 이 값이 0이잖아. 이게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얘가 0이면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이제? 아이고 어렵다. 이해됐어요?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입니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게 나오느냐? 지금부터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넣어줄 거예요. 기왕이면 문제 풀면서 예를 들어봅시다. 문제 바로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6번의 첫 번째 fx 이퀄 절대값 x-1 이거에 x 이퀄 1에서의
연속성과 또 뭐를 알아? 미분 가능성 둘 다 조사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연속인지 아닌지, 또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라. 이거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비교적 쉬운 그림이긴 하죠. 근데 뭐 극한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절대값 x-1이잖아요. 그쵸? 극한값. 요거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0이죠. 이해됐어요? 함수값 f의 1 0입니다. 극한값, 함수값 똑같이 0. 연속이죠. 연속돼요. 그림을 봐도 돼요. 그림 이거 엄청 쉬운 그림이죠. 누구나 다 아는 x값이에요. 이렇게 생긴 발명이처럼 이렇게 꽉 큰 그래프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연속이에요. 끊어진 데 없어요. 연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할 거냐? 미분 가능할 거냐? 그건 따져봐야지. 미분 가능할 거냐? 뭐로 따져? 요걸 해볼까? 첫 번째 식으로. 얘 하려면 얘랑 값이 똑같아야 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x-1분의 맞죠? 절대값 x-1 빼기 x가 1일 때 0 이렇게 되죠? x-a분의 fx-fa 오케이? 그 a가 1이었어. 그래서 x-1 그 다음에 절대값 x-1 마이너스 0 됐습니까?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x-1에 1 플러스니까 1보다 큰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값은 뭐예요? 플러스죠. 여기 양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x-1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 가능. 따라서 이 값은 얼마? 1이에요. 플러스 1. 됐어요? 리미트 반대편도 해봐야 되죠? 1 마이너스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1 빼기 0 똑같이 했어요.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에 x-1분의 자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간 겁니다. 0.9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절대값 안에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절대값이. 그럼 얘도 약분돼서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오른쪽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계산하면 플러스 2이 나오는데 왼쪽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둘이 값이 달라. 다르니까 좌우 극한의 값이 서로 달라. 다르니까 미분값이 있어? 없죠. 연속인데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그림만 봐도 압니다. 그림만 봐도.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얘가 아까 이렇게 생긴 애잖아. 이렇게 생긴 애잖아.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살짝 자르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그게 플러스 1이야. 기울기가.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살짝 자르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내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림만 봐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금방 계산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따라서 자, 우리 이제 정리해 볼까? 정리. 이거를 정리하면 연속은 되는데 미분은 안 되는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얘야. 어디였어? 얘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뾰족한 점이 있는 그래프에서 안 됩니다. 미분. 뾰족한 점이 있을 때. 근데 여기가 뾰족해요. 여기가 뾰족하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첨점이라고 보고
뾰족이가 있는 그래프가 대표적으로 연속은 되는데 미분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거를 그림을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뾰족이를 방금 본 거는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갈매기처럼. 그렇죠? 이거 좀 극단적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이런 그래프. 이해됐어? 그 요점이 뾰족한 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끊어진 데는 없지. 그런데 이 뾰족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미분을 때리면 잘 봐. 점을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이 두 점을 이은 이 점이 돼요.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게 오른쪽에서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왼쪽에서 이 짓을 하면 이제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얘가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됩니다. 아유 미끄러졌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뾰족한 점은 항상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안 돼요. 미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첨점이 있는 애들은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함수다. 오케이? 이해됐을까? 네, 뭐 이런 함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근데 미분 계수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극한값 계산에서 계산값이 있다는 얘기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 극한값 계산. 미분 계산. 그렇다는 얘기니까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똑같다. 즉 왼쪽에서 미분 계산했을 때와 오른쪽에서 미분 계산했을 때가 똑같다. 미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두 개로 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걸 미분 가능이라고 부른다. 그럼 미분 가능하면 그거를 알면 내가 뭐가 좋은데 좋은 게 하나 있지. 무조건 연속인 건 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그 점에서 무조건 연속도 된다는 뜻이다. 반대 케이스는 안 되는 애가 있다.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발레에 해당하는 애가 있다. 누구냐? 뾰족한 점을 가진 애들이다. 대표적인 뾰족한 점 절대값. 절대값이 있으면 그 꺾인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 깔끔하게 이제 내용 정리 확 해버리면 되죠. 종합해서. 오케이? 이해됐어요? 지금 시계 있는 사람 몇 시에요? 2시 40분. 네? 2시 40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서연아, 네. 어제 밤 샜어?